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문고전 책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제목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이익이 쓴 책은 성호사설로 연결하여 기억을 했던 책입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익의 성호사설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호는 이익의 호이며 성호사설은 성호 이익이 40세 전후부터 평소에 공부하거나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떠오른 생각이나 의문들을 적어둔 것입니다. 성호는 그 글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80세에 가까워지자 그 글들을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40여 년에 걸친 학문의 총결산이 곧 성호사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설은 자질구레한 논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정자는 병아리를 살펴본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갓난 아이를 보호하듯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해석하고 싶다. 병아리는 아직 어려서 털과 날개가 제 모습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솔개와 매가 위에서 노리고 생쥐와 쪽제비가 아래에 숨어 있다. 살쾡이와 고양이가 둥지를 뚫기도 하고 기왓장과 돌멩이가 옆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병아리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이 많지만 사람이 잘 막아주면 괜찮다. 궁핍한 시인의 마음. 매번 우환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랑 비교하여 오직 자기가 못한 것만 한스러워할 뿐 자기 아래에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 모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행실과 업적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야 하고 명예와 지위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찌 자기의 분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금강산 12,000봉. 여기서 12,000이란 숫자는 곧 보살의 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강산에 12,000 봉우리가 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다. 봉우리가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어찌 그렇게까지 많겠는가. 내 생각에는 12,000이란 글자가 있는 것만 보고 그저 막연하게 봉우리 숫자이겠거니 하면서 글의 본문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를 덮어놓고 했을 것이다. 6 존벌레. 농사에 힘쓰지 않는 존벌레가 6마리 있는데 장사꾼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노비제도, 둘째는 과거시험, 셋째는 벌열, 문벌, 넷째는 교묘한 기술로 남을 홀리는 사람, 다섯째는 승려, 여섯째는 빈둥빈둥 먹고 노는 사람들이다. 대대로 노비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고금을 통틀어 없는 일이고 온 세상을 둘러봐도 없는 일이다. 애초에 노비가 되었던 사람은 덕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여 좋은 계책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쁜 일에 연루되어 남의 집 종이 된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글 공부는 모두 해롭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은 효도와 공손함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생업을 내팽개쳐둔 채 하루 종일 1년 내내 붓글씨나 빨고 종이만 낭비한다. 벌열이란 원래 자기 자신이 공로가 있다는 말인데 지금 세속에서는 조정의 벼슬아치 집안의 자손에 대해서도
뒤섞여 벌렬이라 불러 서민층과 구별한다. 조상의 공로와 업적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재능과 기회가 부족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살려고 할 뿐 호미와 쟁기 잡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천한 일은 하려 들지 않는다. 올바르지 못한 술수와 미신으로 남을 홀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부류에 속한다. 특히 광대와 무당은 더욱 해롭다. 승려는 부처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역을 피하기 위해 밭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매일 곡식을 축낸다. 어려서부터 빈둥거리다가 다 커서는 놀고 먹는 습관이 굳어져 노름이나 하면서 희희낙낙하다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남의 것을 빼앗으며 벽에 구멍을 뚫고 담을 넘어 도둑질을 하면서도 꺼리지 않는다. 이상의 6 존벌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려 해도 어려울 것이다. 붕당을 없애려면 옛날 당나라 문종이 황하 이북이 적은 없애기 쉽지만 붕당은 없애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임금조차도 살기를 탐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신하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다가 붕당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끝에 가서는 이익이 생기는 구멍을 막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 다음에 상을 주어 권장하고 벌을 내려 두렵게 하면 충분하다. 사면의 문제점. 상을 줄 때는 미덥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형벌을 내리고 나면 끝까지 벌을 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후대의 임금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데 힘써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대사령을 내린다. 이렇게 사면령을 내릴 때면 굽실거리면서 청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더러는 권세 있는 사람과 연줄이 다 은밀하게 뇌물을 써서 요행으로 모면하기를 바라기도 하니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징계하지 못한다. 사면은 처음에는 하기 쉽지만 나중에 가면 사면 때문에 오히려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기 어려워지니 오래되면 그 화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법은 처음에는 집행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법 덕분에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기 쉬워지니 오래되면 그 복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비록 사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일반 사면으로 한정하고 벼슬아치를 제외하여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을 격려하고 기강을 세운다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랑민의 고통. 맹자가 훌륭한 정치의 방법을 논한 것은 백성을 보호한다는 한 구절에 지나지 않는다.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백성에게도 주어 백성이 모이게 하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백성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재물을 보태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닭을 기르는데 닭이 잘 번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기와장이나 돌멩이에 맞아 닭이 다친다든지 쥐와 너구리가 덮쳐서 잡아 먹는다든지 모이를 정성껏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닭을 잘 기르는 사람을 찾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 닭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모두 적절한 방법이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각박하게 거두는 것은 닭이 기와장이나 돌멩이에 맞아 다쳤는데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쥐와 너구리가 닭을 마음대로 잡아먹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홍수와 가뭄에도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 것은 사료를 아껴 닭에게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노비제도의 부조리함.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천하고금에 없는 것이다. 한번 노비가 되면 100세토록 고생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불쌍한 노릇인데
더구나 법에는 반드시 어미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곡제도의 폐단. 환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환곡제도는 백성이 빚을 지게 하는 방법이다. 봄이 되어 식량이 떨어졌을 때 값도 정하지 않고 곡식을 내어주니 어느 누가 가서 받아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가을이 되어 곡식이 쌀 때 관아에 쌓아둘 동안 곡식이 축날 것을 미리 셈하여 곡식을 더 받아 관아에서 최대한 많이 거두어 들이다 보니 잘 사는 집도 재산이 거덜나는 판인데 더구나 가난한 백성은 어떻겠는가. 썩은 선비가 되지 않으려면 대학의 돈은 천하를 잘 다스리는데 이를 정도로 크다. 비록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낮은 지위의 유생일지라도 이미 그 글을 외우고 익혔다면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천하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이해해서 자기 몸에 갖추고 있다가 만약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가슴속에 쌓아둔 것들을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학문이 된다. 전쟁이냐 화친이냐, 적국과 이웃하는 방법에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화친할 만하면 화친하고 관계를 끊을 만하면 끊는 것이다. 중간에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관계를 끊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끊으면 적국이 반드시 노하고 노하면 반드시 침략할 것이니 내 힘을 스스로 헤아려 막을 수 있으면 막고, 혹 세력이 대등하지 않아 막을 수 없다면 비록 나라가 훼손되거나 멸망할지라도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익의 성우사설에 대하여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이익의 성우사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